네, 오늘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주는 남자, 유익한 뉴스만 골라오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전공대 특별법이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 심사 소위를 5달 만에 통과했습니다. 법 제정까지 남은 절차들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녁에 낭보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할 거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통과됐네요. 그렇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내년 5월 문 대통령 퇴임 전에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여당은 반드시 이번 3월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의 법규가 규정하는 그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에야 대학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 전에 개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했었고 또 부영 골프장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그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라며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한 건가요? 네, 어제 전라남도와 나주시 관계자들이 이 부영그룹 추가 이익 특별 환수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관계자들은 도시계획 변경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 또 광주 전남의 6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도 법안을 통과한 데 주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의심을 풀어줄 호소와 또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잘 통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좀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돼서 개교가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지 않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신의 무고한 사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광주의 유가족을 찾아와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그동안 계엄군이 자신이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한 경우는 있었지만 자신의 사격으로 인해서 특정인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유가족을 찾아와서 사과와 용서를 구한 것은 4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이제 25살이던 고 박병헌 씨라고요. 맞습니다. 80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고 박병헌 씨는 고향인 전남 보성에 그 가족의 농사일을 도우러 가고 있었습니다. 광주 남구 노대동 부근이었는데요. 이때 7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이 A씨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A씨는 고 박병헌 씨는 자신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도주를 했고 무의식적으로 발포를 해버렸다. 박 씨는 총기나 흉기 등 위협적인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 자신들에게 저항하거나 또 이 계엄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시위하던 시민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슬픔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과를 또 받아들이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먼저 가해자 A씨가 지난 40년간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한참을 오열하면서 유가족들께 큰 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러자 유가족들이 늦게라도 사과해줘서 고맙다. 고 박병헌 씨를 다시 만난 것으로 생각할 테니 앞으로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마음 편히 살아달라며 이 가해자 A씨를 껴안아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좀 이런 진정한 사과 또 용서의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가 계엄군과 희생자 유가족 간의 상호 동의가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과거사 치유의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이 가해자, 이 계엄군들이 용기 있는 자백 또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풀고 가야 되죠. 풀고 가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해 초연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뮤지컬 광주가 올해도 관객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관객들과 또 전문가들에게 받은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노래와 스토리들을 추가하고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화려한 출연진을 캐스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첫 공연을 앞두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또 새 시즌에는 새로운 배우들이 함께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수부대 편의대원 이 박한수 역에는 민우혁 배우, 또 남자 아이돌 그룹 B1A4의 신우가 연기를 합니다. 또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윤희건 역은 민영기 배우, 김종구 배우가 맡고요. 황사 음악사를 운영하는 교사 정화인 역은 장은하 배우, 야학교사 문수경 역은 이봄소리 배우와 최지혜 배우가 연기합니다. 네. 뮤지컬 광주가 광주를 대표하는 뮤지컬이 좀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주는 그런 뮤지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모티브로 세계 공연 예술계에 뿌리를 내린 레미제라블처럼 이 뮤지컬 광주도 불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도시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세계 뮤지컬계 또 영화계에도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뮤지컬 팬들 또 광주 시민들의 한 마음입니다. 올해 첫 무대는 다음 달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LG 아트센터에서 그 서울 공연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인터넷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뮤지컬 광주가 오래오래 사랑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